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하도 요청이 많으셔서 떡볶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떡볶이 하면은 떡볶이가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떡볶이 종류 정말 많습니다. 양념에 따라서 종류가 되게 많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있지만 오늘 할 거는 가장 보편적인 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 외에 그냥 일반적인 분식집에서 먹을 수 있는 떡볶이의 기본적인 양념,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 양념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그런 떡볶이 다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국물떡볶이, 그 다음에 국물떡볶이, 기름떡볶이, 그 다음에 즉석떡볶이도, 즉석에서 해먹는 즉석떡볶이 있듯이 다 알려드릴게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떡볶이에 들어가는 양념은 거의 같아요. 근데 이게 뭔 차이냐면 그 비율이라는데, 이 업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황금 비율, 나름대로 자기 황금 비율인데,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집에서 해 드시기 딱 좋은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음식이라는 건 간이라 보편적으로 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이거보다 덜 달게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더 달게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더 맵게 드시는 분 있고 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거 응용하셔갖고 가게에서 쓰셔도 돼요.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뭐 떡볶이는 대부분 기본 이상을 하시니까 괜찮은데, 외국에서 떡볶이 혹시라도 장사를 하시거나 우리 팀원 중에 외국분들 떡볶이 한번 해보실 분은 요거를 토대로 해서 육수를 멸치국물을 쓴다든지 약간의 변화를 주면 파는데 문제 없습니다. 재료는 일단은 밀떡은 아시죠? 밀가루를 갖고 만드는 걸 밀떡이라고 그러고, 쌀로 만드는 게 쌀떡이라고 그러는데 호불호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저는 밀떡을 좋아해요. 왜냐면 양념이 좀 잘 배서 저 밀떡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쌀떡도 많이 들어주고, 쌀 요새 우리나라 쌀이 너무 많이 생겨서 쌀떡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국내산 쌀떡 써주시고, 집에 떡볶이 떡 없으면, 저는 어렸을 때 이 떡국떡으로 많이 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묘한 매력이 있는 게 밖에서 사 먹는 거하고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 떡국떡 맛있어요. 저 어떨 때는 일부러 떡국떡으로 떡볶이 해 먹을 때 있습니다. 양념 맛이 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떡국떡으로 해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떡국떡을 사용하실 때는 밀떡이나 쌀떡보다 양을 조금 더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 양념이 많이 묻기 때문에 좀 짭짤합니다. 그다음에 어묵은 당연히 있어야죠. 어묵 사실 때 어떤 어묵을 권해드리냐면, 이 넓은 어묵인데, 넓은 어묵 중에 다녀보시면 되게 얇은 거 있어요. 얇은 거, 그거는 맛있어요. 재료를 설명해드리면 양배추, 대파, 삶은 달걀, 이건 없어도 돼요. 양배추는 없어도 돼요. 근데 있어야 좀 길거리 같지. 파는 있어야 돼요. 떡볶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파 맛이에요. 파. 그 다음에 고추장, 고춧가루 2가지인데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간장, 설탕, 요렇게. 요거는 만약에 음식점에서 사용하시려면 요건 이제 MSG 쓰시면 되는 거고, 집에서 안 쓰셔도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미원, 아이미 이런 계열을 MSG라고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는 양념에는 MSG가 별 효력을 많이 발휘 못합니다. 조미료 계열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는 단맛이 약한 음식들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떡볶이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에는 안 쓰셔도 그만이에요. 근데 쓰면 아무래도 좀 더 감칠맛이 나겠죠. 그래서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권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일단 양배추하고 파를 썰어서 준비하셔야 되고, 파는 이렇게 해서 그냥 길쭉길쭉 쓰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사선으로, 이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사선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길게 썰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른들이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쓰는 게 좋지 않다. 근데 파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 파는 떡볶이에서 파의 역할은 되게 셉니다. 그다음에 양배추도 적당히. 근데 양배추를 좀 넣어줘야 좀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 같잖아요. 양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양파까지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재료 중에 어묵. 집에서 해 먹을 때는 어묵 뭐 마음껏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 이런 모양으로 하면 이렇게 쓸고, 모양을 어떻게 쓰든 전혀 맛에는 상관없어요. 긴 걸 원하면 긴 거 쓰고. 내 맘이지 뭐. 자, 소스를 준비할게요. 물을 일단 부어주시는데, 물은 지금 표기된 양만큼 드시고 이거보다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끓이다 보면 쫄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로 보충하는 거예요. 물량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물 넣어주시고, 간장은 진간장이에요. 당연히 간장 넣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설탕하고 간장하고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설탕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제 잘못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먹는데 어떻게 커요? 네. 자, 고추장. 여기서 잘 몰랐던 부분이 떡볶이 하면 고추장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닙니다. 고추장 일부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자, 이래놓고 고춧가루 2가지.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분식집이나 이런 데서 이런 MSG 계열을 쓰기도 하는데 조미료 하면 소고기 다시다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기다 소고기 다시다 쓰는 데도 있습니다. 요거는 짠맛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소고기 다시다는 짭니다. 그래서 소고기 다시다 넣으실 거면은 간장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한 여기 이 정도면 숟가락으로 3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근데 먹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조미료 넣었어 이 말이 나오는 게 소고기 다시다 계열. 이걸 넣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배추 넣으시고 파 넣고. 어차피 떡볶이는 계속 끓일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떡을 뭐 넣을까요? 밀떡. 나는 밀떡. 밀떡, 오케이? 밀떡을 물에 한 번 헹궈서. 이 떡 사시면 들어있는 스프는 꼭 넣으셔야 돼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스프 아니에요. 넣어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웃기죠? 떡을 물에 담궈놨다 쓰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 좋아요. 근데 굳이 떡볶이 할 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물에 안 담그셔도 충분히 돼요. 자, 이거 보시면서 헷갈리시는 게 떡을 얼마나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넣어도 돼요. 떡이 없으면 좀 덜 넣어도 되고 전혀 문제 없어요. 어차피 양념에 묻어서 먹는 거예요. 남으면 양념이 남는 거니까. 만약에 좀 더 넣고 싶으면 쌀떡 더 넣으셔도 돼요. 더 넣을까요? 아, 여기도 스프 나왔네. 스프는 어떡하라고요? 네, 버리라고요. 떡을 많이 넣는다고 양념이 싱거워지진 않아요. 참고로 요거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삶은 달걀. 삶은 달걀은 있어야지. 그래도 딱 떡볶이 국물에 달걀 같이 먹어야 삶은 달걀. 여기서 참고로 지금 가르쳐드린 대로 한다고 맛이 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떡볶이 국물의 맛을 제일 많이 좌우하는 게 요 고추장 맛이에요. 설탕은 거의 똑같아요. 어디 거나. 고춧가루도 거의 맛은 비슷해요. 굵거나 뭐 곱거나 상관없어요. 간장, 진간장 쓰면 거의 비슷해요. 결국은 맛을 좌우하는 게 고추장이거든요. 그래서 고추장을 잘 사셔야 돼요. 잘. 반드시 코리아 제품을 쓰셔야 돼요. 메드 인 코리아. 그래서 고추장을 잘 쓰시면 돼요. 넣어버려야지. 자, 아직 어묵 안 넣었을 때 국물 맛을 보시고 어묵을 넣으면 국물 맛이 변해요. 어묵을 뭘 쓰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이고 맛있다. 어묵은 양념을 좀 빨아드립니다. 여기서 어묵을 일부러 조금 저렴한 버전의 어묵을 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급 어묵은 어묵 자체 그 특유의 향은 별로 없습니다. 좀 좋은 그레이드가 있는 생선의 살 위주로 써서 어묵을 만들어요. 비싼 어묵은. 좀 싼 어묵은 옛날에 우리 어묵 공장 집 근처에 있었는데 근데 막 그 온갖 잡고기 심지어 생선 대가리까지 그냥 다 그냥 팍팍 갈아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린 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 어묵을 여기다 넣으면 진짜 희한한 게 이 생선 맛이 나요. 어묵 때문에. 발품 팔아갖고 좀 싼 데 찾아다니세요. 싼 어묵. 자, 보세요. 이러면은 지금 국물이 쫄고 있잖아요. 어떡하지? 달 동동. 뭐 물 부으면 되지. 끓이면 돼요. 떡볶이처럼 편한 게 없어요. 길거리에 있는 아주머니, 떡볶이 장사 아주머니들이나 분식집은 하루 종일 끓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떡이니까 그냥 계속 세워라 내워라 끓이면 돼요. 다시 안심이 되죠. 그 다음에 떡볶이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하면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묵은 이미 익었거든. 밀떡은 올라왔잖아요 벌써. 파 좀 더 넣을 걸 그랬네. 지금 왜냐면 떡볶이가 떡이 많아서 파 맛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파 보충해서 넣는 거지 뭐. 떡볶이하고 파는 진짜 잘 맞아요. 또 먹다가 부족하면 양배추 또 썰어 넣어도 되고. 이렇게 국물을 보시면 완전히 고추장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건 아까 고춧가루를 2가지 고운 고춧가루를 섞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으면 그래서 고춧가루를 보세요. 굵은 고춧가루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위주로 해서 떡볶이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떡볶이 완성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그러니까 맛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굵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전혀 상관없는데 약간 굵은 고춧가루를 쓰면 이렇게 고춧가루 입자가 보여서 조금 특색이 있다는 거. 자, 이러면 완성됐습니다. 떡볶이는 역시 포크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건 한식인데 어떻게 포크로 먹는 게. 달걀. 이것도 끝내주죠. 달걀을 꼭 삶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요새 먹는 방식 깻잎 있으시면 외국에서는 깻잎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고수나 이런 거 못 먹듯이 깻잎 질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팀원분들 중에 아마 많으실걸요? 떡볶이 국물에 숨 중에서 새로워. 또 하나 더. 여기 하이라이트죠.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떡볶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 뭐 큰일 날 뻔했다. 이거는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떡볶이 꼭 해서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